여러분 혹시 집 어딘가에 먼지 쌓인 앨범 한 권쯤은 가지고 계시죠? 스마트폰 갤러리에 저장된 수천 장의 디지털 사진 말고 두꺼운 종이 앨범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보던 그 시절의 사진들 말입니다. 그 앨범을 넘기다 보면 특유의 종이 냄새와 접착제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동네 사진관 앞에서 필름을 맡기고 며칠 뒤에 찾으러 갈 때 느꼈던 그 설렘도 기억나실 겁니다. 그 시절 전 세계 사진 시장을 지배하던 두 개의 거대한 제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노란색 상자의 코닥 그리고 다른 하나는 초록색 상자의 후지필름이었습니다. 특히 코닥은 단순한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코닥 모멘트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을 상징하는 문화 그 자체였습니다. 시장 점유율 90%를 자랑하던 지금의 구글이나 애플보다 더 강력했던 절대 제국이었습니다. 반면 후지필름은 늘 코닥의 뒤를 쫓는 만년 2등 언더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충격적인 뉴스가 전 세계를 강타합니다. 130년 역사의 코닥이 파산 보호 신청을 한 겁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노란 거인이 쓰러진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만년 2등이었던 후지필름의 행보였습니다. 그들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매출 수십조 원을 올리는 초우량 기업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후지필름이 돈을 버는 주력 상품이 뭔지 아십니까? 필름이 아닙니다. 카메라도 아닙니다. 바로 화장품과 제약 바이오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진 찍던 회사가 갑자기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을 만들고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를 만들다니요. 이건 마치 타이어 회사가 맛집 가이드북을 만든 미쉐린보다 더 황당한 변신처럼 보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디지털이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덮쳤을 때 현실을 부정한 1등과 현실을 비틀어버린 2등의 엇갈린 운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혁신이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기술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가장 드라마틱한 생존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먼저 필름 산업이 얼마나 꿀단지였는지 알아야 합니다. 과거 코닥의 비즈니스 모델은 면도기와 면도날 전략의 원조였습니다. 카메라는 싸게 팝니다. 거의 공짜로 뿌리다시피 합니다. 하지만 그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려면 반드시 계속해서 사야 하는 소모품 바로 필름이 필요합니다. 필름 한 통을 팔면 마진이 얼마였을까요? 무려 60%에서 70%에 달했습니다. 이건 현대의 소프트웨어 산업에서나 볼 수 있는 기적의 마진율입니다. 게다가 사진을 인화할 때 쓰는 인화지 현상 약품까지 다 코닥 것을 써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앉아서 돈을 쓸어 담는 구조였습니다.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코닥은 전 세계 필름 시장을 독점했고 후지필름은 일본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겨우겨우 명함만 내밀던 수준이었습니다. 코닥의 경영진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영원히 사진을 찍을 것이고 사진을 찍으려면 필름이 필요하다, 우리는 영원 불멸하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오만이 그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들을 죽일 무기인 디지털 카메라를 가장 먼저 발명한 것은 바로 코닥 자신이었거든요. 1975년 코닥의 젊은 엔지니어 스티브 세스는 토스터 크기만한 이상한 기계를 들고 경영진을 찾아갑니다. 회장님, 제가 필름 없이 전자센서로 이미지를 저장하는 카메라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텔레비전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였습니다. 혁명적인 발명이었죠. 하지만 코닥 경영진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스티브, 그거 귀엽네, 하지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그건 우리 필름 사업을 죽일 거야. 코닥 입장에서 디지털 카메라는 악마의 기계였습니다. 필름도 필요 없고 현상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그 짭짤한 마진 70%짜리 필름을 팔 수 없게 만드는 물건을 굳이 우리가 왜 만드냐는 논리였습니다. 그들은 자기 잠식을 두려워했습니다. 내 살을 깎아먹기 싫어서 혁신을 서랍 속에 처박아 둔 겁니다. 반면 2등이었던 후지필름은 달랐습니다. 그들도 1980년대에 디지털 기술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잃을 게 코닥보다 적었기에 조금 더 유연했습니다. 언젠가 디지털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대비는 해두자라는 마음가짐이 있었던 겁니다. 2000년은 필름 산업의 정점이자 몰락의 시작이었습니다. 필름 판매량이 역사상 최고치를 찍은 바로 그해 디지털 카메라가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3년에서 4년 만에 필름 시장은 매년 20%, 30%씩 수직 낙하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불황 수준이 아니라 시장 자체가 증발해 버리는 재난이었습니다. 코닥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화질이 안 좋아 사람들은 결국 고화질 필름으로 돌아올 거야, 혹은 좋아 디지털을 하더라도 사람들은 사진을 뽑아서 볼 거야, 우린 포토 프린터에 집중하자, 이런 식의 안일한 대응을 했습니다. 코닥은 자신들을 화학회사라고 정의했습니다.
100년 동안 화학약품으로 필름을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전자회사들이 주도하는 디지털 시장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허우적거렸습니다. 돈이 될 만한 특허를 팔아서 연명하며 서서히 가라앉는 타이타닉호 안에서 바이올린을 켜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때 후지필름에도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매출의 60% 이익의 70%를 차지하던 필름 사업이 사라지게 생긴 겁니다. 당시 후지필름의 CEO 고모리 시게타카는 취임하자마자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것은 토요타가 자동차를 못 팔게 된 것과 같다. 우리는 지금 전쟁 상태다. 고모리 회장은 회사의 모든 기술자를 모아놓고 재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창고에 있는 필름 재고 말고 기술 재고를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가 필름을 만들면서 축적한 기술이 수만 가지다. 이 중에서 디지털 시대에도 써먹을 수 있는 게 단 하나라도 없나 쥐잡듯이 뒤져라. 연구원들은 필름의 구조를 칠판에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필름은 얇은 플라스틱 막 위에 빛을 감지하는 화학 물질을 아주 얇고 균일하게 바른 물건입니다. 그들은 필름의 핵심 성분과 기술을 분석하다가 소름 돋는 평행 이론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바로 콜라겐입니다. 필름의 주성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젤라틴입니다. 젤라틴은 콜라겐에서 추출하죠. 필름은 시간이 지나도 변형되지 않아야 하고 탄력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콜라겐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피부를 구성하는 핵심 성분도 뭐죠? 바로 콜라겐입니다. 우리 70년 동안 콜라겐만 연구했잖아. 피부 탄력 유지하는 건 우리가 제일 잘 알겠는데라는 깨달음이 온 겁니다. 둘째는 항산화 기술입니다. 사진을 오래 두면 색이 바래죠. 그게 산소와 만나서 산화되는 겁니다. 후지필름은 사진이 100년이 지나도 색이 바래지 않게 막는 세계 최고의 항산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부 노화의 원인도 뭐죠? 바로 활성산소에 의한 산화입니다. 사진 안 늙게 하는 기술이나 사람 안 늙게 하는 안티에이징 기술이나 원리는 똑같은 거였습니다. 셋째는 나노 기술입니다. 필름은 머리카락 두께보다 훨씬 얇은 막 안에 수십 개의 화학층을 겹겹이 쌓아 올리는 초정밀 기술이 필요합니다. 입자를 나노 단위로 쪼개서 고르게 펴 발라야 하죠. 화장품의 가장 큰 숙제가 뭡니까? 좋은 성분을 피부 깊숙이 침투시키는 겁니다. 입자가 크면 피부 겉에서만 맴돌거든요. 우리가 가진 나노 기술로 화장품 성분을 쪼개면 다른 회사보다 흡수율을 몇 배는 높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유레카라는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필름 회사와 화장품 회사는 전혀 다른 줄 알았는데 화학적으로 뜯어보니 이란성 쌍둥이였던 겁니다. 고모리 회장은 무릎을 쳤습니다. 우리는 필름 회사가 아니냐. 우리는 콜라겐과 항산화 기술을 가진 회사다. 당장 화장품을 만든다. 2007년 후지필름은 아스타리프트라는 화장품 브랜드를 런칭합니다. 그런데 이 화장품 색깔이 좀 특이했습니다. 하얀 크림이 아니라 새빨간색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기겁했습니다. 아니 얼굴에 빨간 걸 바르라고 피 묻은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걱정했죠. 하지만 여기에는 후지필름만의 확실한 과학적 근거가 있었습니다. 이 빨간색은 인공색소가 아니었습니다. 아스타잔틴이라는 성분 본연의 색이었죠. 아스타잔틴은 새우나개 껍질에 있는 붉은 성분인데 비타민 E보다 항산화 효과가 500배나 강력합니다. 문제는 이 성분이 빛과 열에 너무 약해서 화장품으로 만들기 어렵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후지필름은 사진 현상액을 다루던 기술로 이 아스타잔틴을 안정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심지어 필름 입자를 고르게 배치하는 기술을 써서 빛을 받으면 얼굴이 더 화사하게 빛나 보이는 라이팅 효과까지 넣었습니다. 사진 잘 받는 화장품을 만든 거죠. 그러나 처음 화장품을 출시할 때 내부 반발은 심했습니다. 회장님 우리가 명색이 후지필름인데 화장품이라니요. 자존심 상합니다. 코닥은 아직도 필름 지키고 있는데 우린 왜 장사꾼처럼 굽니까? 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고모리 회장은 밀어붙였습니다. 자존심이 밥 먹여주나 회사가 망하면 자존심도 없다. 그리고 이건 우리의 기술을 버리는 게 아니라 기술의 새로운 용도를 찾는 것이다. 후지필름은 마케팅도 솔직하게 했습니다. 예쁜 여배우만 내세우는 대신 후지필름의 나노 기술이 당신의 피부에 침투합니다. 라며 과학적인 데이터를 들이밀었습니다. 이 전략은 적중했습니다. 깐깐한 일본 여성 소비자들은 사진 회사가 만드니까 왠지 기술력이 좋을 것 같다며 지갑을 열었고 아스타리프트는 일본 안티에이징 화장품 시장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화장품으로 자신감을 얻은 후지필름은 더 과감한 도박을 겁니다. 화장품 다음은 의약품이다라는 목표를 세운 겁니다. 사실 화장품과 제약은 한 끗 차이입니다. 화학 물질을 합성해서 몸에 좋게 만든다는 원리는 같으니까요. 후지필름은 필름 공장을 개조하고 인수합병을 통해 제약 회사들을 사들였습니다. 2008년 도야마 화학을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바이오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신종플루 치료제로 유명한 아비간입니다. 나중에 에볼라 치료제로도 쓰였죠. 그리고 지금 후지필름은 바이오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분야의 강자가 되었습니다. 반도체의 TSMC처럼 다른 제약사가 개발한 약을 대신 생산해 주는 겁니다. 바이오 의약품은 생산 공정이 너무 까다로워서 아무나 못 만드는데 후지필름의 그 깐깐한 필름 품질 관리 능력이 여기서 빛을 발한 겁니다. 지금 후지필름의 매출 구조를 보면 놀랍습니다. 전체 매출의 40% 이상이 헬스케어 즉 의료기기 제약 화장품에서 나옵니다. 과거 60%였던 필름 매출은 이제 1%도 안 됩니다. 이름은 여전히 후지필름이지만 그 알맹이는 완전히 다른 종합 헬스케어 기업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코닥은 바보였을까요? 코닥도 화학기술이 있었고 자본도 후지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왜 코닥은 화장품이나 제약을 못했을까요? 전문가들은 미국과 일본의 기업 문화 차이 그리고 정체성의 함정을 꼽습니다. 코닥은 철저한 미국식 주주 자본주의 기업이었습니다. 주주들은 당장의 이익을 원했습니다. 화장품 연구에서 언제 돈 벌래 지금 당장 돈 되는 필름이나 더 팔아라 바이오 우리가 모르는 분야에 투자했다가 실패하면 CEO 당신 책임이야. 코닥의 CEO들은 단기 실적에 목매느라 10년을 내다보는 과감한 체질 개선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자신들을 이미지 회사라고 너무 좁게 정의했습니다. 사진을 벗어나는 순간 정체성을 잃는다고 생각했죠. 반면 후지필름은 자신들을 기술 회사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는 사진을 파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화학 기술을 파는 것이다. 그 기술이 사진에 쓰이면 필름이고 얼굴에 쓰이면 화장품이고 몸에 쓰이면 약이다. 이 유연한 사고방식이 두 회사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2012년 코닥이 파산 선고를 받고 본사 건물을 폭파 해체하던 그날 후지필름은 사상 최대의 헬스케어 매출을 기록하며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잔인하고도 드라마틱한 대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후지필름의 생존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 전기차, 로봇 같은 새로운 기술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개인과 기업이 코닥처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내 기술은 이제 한물 갔어 나는 설 자리가 없어라고 좌절하곤 합니다. 하지만 후지필름은 말합니다. 버릴 기술은 없다. 단지 용도가 다할 뿐이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 경험 혹은 자산이 이제 쓸모없어 보이나요? 그건 어쩌면 여러분이 그것을 필름이라는 낡은 프레임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시각을 살짝만 비틀어 보십시오. 필름의 콜라겐을 피부로 가져온 것처럼 여러분의 낡은 기술이 전혀 엉뚱한 분야에서는 혁신적인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코닥처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며 과거의 영광을 붙잡고 가라앉고 계십니까? 아니면 후지필름처럼 나는 무엇이든 될 수 있어 라며 내가 가진 것을 새롭게 재정의하고 계십니까? 진정한 혁신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손에 있는 것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거울을 보며 로션이나 에센스를 바르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촉촉한 화장품 속에 한때 우리의 추억을 담았던 필름의 영혼이 녹아있구나라고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등은 사라지고 2등이 전설이 된 이야기 후지필름의 기적 같은 변신을 들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경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